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주가 또 보고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약간 지금 일봉 차트 보시면은 약간 좀 밀려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전에 지지가 여기 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후에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가 됐고, 이 지지 기반 삼아서 자 이렇게 이제 갈 것이냐. 예.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 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예. 이분들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죠. 지금 요 가격인데요. 예. 지금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보통 이만큼 상승을 하면은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안 해요.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진다 수익을 한번 큰 수익을 받고, 이제 이 주식에서는 이 경험이 중요한데요. 이거 뭐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번, 그러니까 이게 매수를 한 후에 하락을 경험했다가 이게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랑 계좌의 수익이 이만큼, 그래도 꽤 찍혔겠죠. 1,000만 원 넣었으면은 뭐 좀 이렇게 몇백만 원 찍혔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이제 이리로 왔으면 이제 여기를 바라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저때 팔았으면 얼마를 벌을 수 있었었는데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뇌에 어떤 이제 그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 물려 있는 분들은 이제 구조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구조될 뻔했어요. 이틀 전에. 예, 거의 아마 거진 원금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원금이 됐는데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죠. 예, 여기서 구조될 뻔 했다가 하락을 하고, 구조될 뻔 됐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좀만 올라갔으면 수익 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어떤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뇌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게 무너진다. 그럼 이제 투매가 나오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 그 투매를 이제 여기서처럼 이런 투매를 받아먹고 다시 이렇게 반등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이분들이 팔았으니까 매물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털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상승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항상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상승한 후에 이렇게 수렴을 하는 이런 과정을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그랬고, 네. 과거에도 뭐 많죠. 자, 그런 만큼 이렇게 주가가 그것을 심리적으로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움직임을 보입니다. 어떤 날은 뉴스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날이 있고요. 나쁘게 나왔는데도 안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매매 당사자들 간에 지금 심리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이만한 뉴스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이만큼 가야 되고 이만한 악재가 나왔으니까 이만큼 내려간다. 뭐 그러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두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얽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해도 거래량이 그렇게 늘질 않습니다. 예. 상승을 해도 가서 많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경험을 해보셨죠.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꾸준히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 초반에 그 거래가 가장 많이 늘진 않아요. 네. 가다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가격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냐 내려오는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 경험의 답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이런 그 모습을 보이려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일 사건이 여기서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일정을 보는 거죠. 일단 떠오르는 것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실적 발표에 그 안 좋은 추억이 많죠. 네.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인도량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딱히 뭐가 없죠. 예. 작년에는 인도량 발표 나오고 나서 상당히 이제 여러 날 이렇게 크게 올라갔는데 이번 인도량 발표는 이제 뭐가 없고 아마 이제 가이던스 이야기가 이제 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제 그 넷플릭스가 급등했잖아요. 넷플릭스처럼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올라가는데 실적이 이번에도 좀 우려되는 것이 그 컨센서스 이 컨센서스를 넘어갈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번 인도랑 발표에서도 컨센서스에 좀 못 미쳤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컨센서스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의문점이 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망스러운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도 뭐 별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주가가 좀 상당히 빠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빠지는 시점이 뭐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지대가 붕괴가 되면서 빠지게 되면은 투매가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예상과 달리 컨센을 능가하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가이던스도 좋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위로 좀 이렇게 한번 뻗어주겠죠. 예. 그리고 그 뻗었을 때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예, 뻗었을 때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 이건 싸다. 예, 한 600달러 이상은 가야 된다. 예,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올라도 비싼 곳이다. 이 구역은 올라도 비싼 곳이다. 왜냐하면 좀 PER이 뭐 120배가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발성 상승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 지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렇게 매출이 분기당 매출이 막 마진이 막 뻥뻥 뛰어 올라가는 이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600달러를 가려면 사실 뭐 500달러 가는 거는 이것은 그냥 잠깐 이렇게 가서 찍고 내려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475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500달러는 그거는 뭐 그냥 뭐 잠깐 이렇게
파동에 그치는 거고 600달러 정도 가야지 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250달러이던 시절, 여기 이제 한 300달러, 275, 300달러까지 왔을 때 여기서 목표 주가를 말하려면은 이게 350달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450달러까지는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목표 주가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500달러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고점을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나 다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테슬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가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과거 보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죠. 그래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또 상승을 하고 이번에 이제 하락을 할 그 차례가 됐는데 상승을 조금 더 갔다가 하락을 할지 여기서 바로 하락으로 들어갈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올라가도 조정이 나올 거고 왜냐면 올라가면 상승 자체가 과도해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하락을 해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락을 해도 그렇다 치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답은 하락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과감히 매수로 들어가려면 과거 엔비디아가 했던 것처럼 AI 이 칩셋이라는 회사에 원래 하던 일에 플러스로 이렇게 이만한 파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테슬라가 지금 로버트를 판매를 시작한다. 예. 이번에 이제 2월 달부터 만약에 로버트 판매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걸로 기존 자동차 판매에 뭐 훨씬 더 버금가는 이제 이익을 낸다. 그럼 회사 주가는 계속해서 쭉 뻗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지금 보면 한 이 정도 와 있단 말이죠. 네, 이제 여기에 올라온 것만큼 한 단계 더 갈 수 있죠. 예. 핵심은 뭐냐면 매출입니다. 매출. 이 매출 자체가 1년에 100조를 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0조를 번다. 이렇게 가면 이게 10년 걸려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예, 한 1년 정도나 이렇게 안에 이렇게 두 배로 매출이 빵 올라가는. 그러면 PER이 120배라도 그냥 쭉쭉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런 건 정해져 있고, 근데 이게 이 하락했을 당시랑 상승했을 당시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게 보통 이제 하락했을 때 바닥에서 매수를 들어갈 때는 이제 같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한 이격을 가지고 하락을 했고 이 정도면은 꽤 많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점 매수에 들어가 볼 만하다. 왜냐하면 뭘 믿는 거냐면 이 순환의 원리를 믿는 거예요. 예. 많이 상승하면 하락을 하고 많이 하락을 하면 상승이 나온다. 하지만 그 상승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이 바닥에서 막 엄청 올렸다 내렸다 사람을 완전히 볶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건데 내가 그 진흙탕에서 함께 그냥 뒹굴겠다. 그리고 꾹 인내를 하고 바닥에서 내가 잘 견디겠다. 그러면 견디다 보면 언젠간 빛을 보는 날이 온다. 라는 생각으로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거기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없이 분할 매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올라가겠지 했는데 더 내려가죠. 그래서 바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더 나더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은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판단이 맞았다면은 결국에 빛을 보는 날이 옵니다.
그 조정이 정말 지루하고 길어지고 그렇게 갈 수도 있긴 있지만요. 그런데 이제 고점에서는 이 문제가 다른 게 뭐냐면 고점에서는 잘못 물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21년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아마 엄청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고생을 할 각오를 그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고점에서 풀베팅을 들어가겠어요. 예. 보통 펀드들은 올라갈 땐 가볍게, 아니 그 뭐냐면 펀드들은 올라갈 때는 그 수익이 이제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고점이 어딜지 모르잖아요. 막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음, 다시 이제 요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바닥을 매수해 놓고 좀 마이너스가 또 나더라도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가 나더라도 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수한 회사라면은 결국에 그게 이제 다 회복이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고점에서 많이 이 정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락 쇼패팅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고점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언젠간 내려갈 거야라고 하락 쇼패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애플이나 이런 장기적인 상승 곡선,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그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류의 역사 때문에 그런데 인류는 발전만 해오지 퇴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쇼패팅에 들어가는 회사는 뭐냐면 그 시대의 역할에서 이제 완전히 이게 뒤처지는 회사들 있죠. 과거 1990년 초반에는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였죠. 예, 근데 딱 그때 판단했을 때, 이 한국전력은 이제 뒤로 밀려나고 이제 삼성전자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반도체, IT, 전기전자의 시대가 온다. 과거에 뭐 포스코 뭐 그런 종목들이 그 많이 이제 랭킹 위에 올라왔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한 쇼패팅을 해도 되는데, 이게 쇼패팅을 했는데 그냥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경우에 바닥을 잡을 때는 바닥에서 좀 잘 견디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반등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더 위로 올라가서 조금 조정을 하다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숏을 치면은 언젠간 하락이 나타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계속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숏도 이제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숏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숏이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가치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우수한 회사들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침체해 있을 때 이것을 바닥을 잘 잡으셔서 끈기 있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결국에 이제 그 판단에 이제 오름이 결국에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ARM도 꽤 많은 조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게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부터 이제 ARM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떤 그 회사의 가치를 이제 알 수 있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마다 이게 잡죠. 그래서 뭐 그런 게 많죠. 예.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이제 과거에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빨리 올라와서 망정이지 여기서 좀 뭐 조정이 길 수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매수하고 참고 잘 기다리면 이런 큰 상승이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쇼패팅 하신 분들은 다 지금 곤란해지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쇼트를 하시거나 이렇게 이런 상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고요. 음, 그래서 이제 주가 움직임을 판단할 때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런 트라우마, 경험, 스트레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합니다. 예,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줘버리면은 예, 다 털리죠. 자, 그리고 주가 지금 차트 분석으로 이제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반등을 한번 줬다가 반등을 한번 줬다가 예, 내려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점 상황을 봤을 때 강한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약해요. 예, 그러면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기본 시나리오고, 예. 요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기 한번 막았어요. 근데 이건 너무 기간이 짧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덩어리로 보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덩어리.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락 반등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과거 여기 떨어진 것처럼 이런 덩어리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죠. 예,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350, 325까지 보이고 여기서 이걸 밀어 올려 버린다. 그래서 전 고점을 돌파시켜 버린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또 그 새로운 또 그 세상이 열릴 수가 있죠. 예, 가격이 열릴 수가 있죠. 근데 기본 시나리오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려가야 할 지금 자리에서 안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올려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반작용에 의해서 이제 크게 올라갑니다. 반작용에 의해서 이제 크게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제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 상승 추세일 때는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예, 가격의 흐름, 가격의 움직임, 그다음에 가격의 이격도 정도 이런 것을 많이 보시기 바라고 우선 좀 희망적인 희망적인 건 뭐냐면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어,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 덩어리로 이렇게 보시면은 나스닥은 뭐냐면 이제 상승 조정 이렇게 지금 이 방향을 자꾸 좀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좀 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작년에 보셨죠. 나스닥이 막 상승할 때 테슬라는 하락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로 되다 보면은 지금 신고가도 돌파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런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돌파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제 QQQ 지수에 대한 ETF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테슬라는 이제 우리가 과거 경험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겪게 돼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게 지수가 상승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테슬라도 가겠지 하고 이걸 매수를 하기가 아주 이게 곤란해요. 예. 여기서 한번 우리가 뜨거운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참 그 주목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신고가를 돌파를 해야지 정체가 드러나요. 그 전까지 이 안에서는 온갖 이 음모와 술수가 난무합니다. 그 다음에 머스크가 지금 가면 갈수록 나이가 한 달 한 달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이제 강경해지고 있어요. 정말 그 요번에 그 머스크가 나치 그 손을 올리면서 나치식 그
예, 하이 히틀러 막 이거 하는 식으로 그 격려를 하는 거 보면서 아 너무 이제 막 너무 좀 선을 넘는다. 예,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CEO 리스크가 있는 회사다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막 뭐 지지고 볶고 막 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저기를 보면서 이제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금 막 외줄타기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음. 자,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